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2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마을 공동체 협의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마을 공동체 협의회 회장이신 박현숙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오늘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소개를 조금 더 해보시겠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는 세종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서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된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좀 긴장도 되고 하실 텐데 워낙 평소에 소통의 전문가로서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전달도 잘 하시고 설명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회장님의 마을 공동체 활동과 또 마을 공동체 협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좀 나눴으면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회장님이 그 마을 공동체 협의회 회장이신데 어떻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세종시에 이제 2016년에 이사를 왔는데요. 좀 집에서만 좀 지내다가 제가 좀 소통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소통을 좀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비폭력 대화 공부 모임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모임 하는 분들을 알게 돼서 제가 거기에 가입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자. 그렇게 하면서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처음으로 공모 사업을 되어서요. 그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활동은 그 비폭력 대화라는 그 활동이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네. 그 공동체의 시작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세종시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 자원봉사 하시는 놀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으로 비폭력 대화 교육을 해주셨고 그 후속 모임으로 하고 있던 분들과 함께 결합해서 제가 그 공부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오늘 첫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베르디의 리퀴엠입니다. 네. 그럼 그 초기에 활동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은 아니었고 그냥 배움의 자리, 소통의 자리에 이제 가신 건데 2019년도에 그렇게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젊었을 때, 네. 네, 서울시에 있는 성미산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 그러세요? 활동을 했었어요. 세종에 거기서. 오시기 전에요? 네네.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이 결혼도 있으시네요. 하기 전에. 그래요? 네네. 공동육아에서 교사를 하면서 그때는 정말 마을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가 19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맞아요. 초반이었어요. 그때 네. 제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아주 많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좀 펼쳤으면 좋겠다고 제가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참 회장님의 그 경험도 서울에서 그 성미산 활동에서의 그 공동육아에 대한 경험이 또 세종으로 와갖고 바로 이식되지는 않았지만 세종 지역에 맞는 또 회장님의 어떤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소통에 관한 활동들 나눔들 이런 거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네. 2019년도에 그 공동체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좋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잘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좀? 그때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 정혜신 이명수 선생님 초청해서 당신이 옳다 공감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공감 콘서트. 네. 그 사업했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네.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네. 제가 삼고초려 네. 좋은 인연이 되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세종시 교육청 대강당 빌려서 한 200여 분 네, 참가하는 큰 행사를 열었던 게 정말 작은 마을 공동체가 이뤄냈던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네, 그런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등에 쫙 하고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하는 그 느낌이 제가 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얘기를 통해서 각자 앉아 있었던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어떻게 공감했을까? 또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등에서 그냥 뭐가 쫙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굉장히 큰 역할과 큰 활동을 하셨네요.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인연이 그렇게 닿아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도 함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얘기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 그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이 특별히 어땠다 하는 그런 기억도 아직 있으세요? 그때 그 강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정혜신 이명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 과정은 좀 느낌으로 남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모임 나가시고 또 그런 이제 경험이 또 있어서 현재 또 남아 있는 분들 중에는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저한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 어떤 특수한 그 필요화, 그 목적이 그 시기에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조금 필요성이 좀 달라지거나 하면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9년서부터 있었던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가시는 거는 참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가 해쳐 모여가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준비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어루 협주곡입니다.
공동체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모임 이름은 세종 공감 활동가 모임 함께이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고 소통을 공부했지만 제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사이에서 갈등도 겪고 아픔도 겪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제가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준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요. 저는 지금 회장님이 지금 저희가 뭐 마을 공동체 협의회 그 얘기 전에 마을 공동체 시작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참 진솔한 표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2019년부터 세종에서 했는데 우리가 마을 공동체 그러면 마을 지역의 어떤 문제를 주민들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면서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자생적인 활동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의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나누는 기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적었어요. 근데 오늘 회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었고 그런 거를 저는 많이 공감이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역시 소통은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소통의 그 결과는 소통을 안 한 것보다 소통을 한 거는 저는 참 다른 결과를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중단하지 않고 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체 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공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함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소통하고 공감하는가, 함께 무엇을 하는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무엇을 공감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개개인마다 공감받고 싶은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가장 많게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는 감정 카드와 느낌, 욕구 카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익히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익히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확실히 그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어떤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거를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주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연물이 뭔가 했을 때 나뭇잎을 제가 가져가면서 그 강사 선생님이 나뭇잎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감정이 지금 어떤가 이런 걸 물어보시고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적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마 예상을 했다면 절대 표현하지 않았을 제 내면의 어떤 속 깊은 거였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좀 어찌 보면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렇죠. 이야기, 예,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또 좀 직면할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서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이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잘 이제 경청하고 듣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어요. 모임에서 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최근에는 모임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인데 내가 혹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굳이 내가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씀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공감하는 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갖거나, 어머, 나도 그럼 저기 가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청취자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5가지 원칙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모여있는 분들의 그 공간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나눔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안전하다는 거는 서로의 얘기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면,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서로를 보호하거나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손다혜, 서정민의 사일런스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공감 활동을 4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그 마을 공동체 협의회라는 조직으로 가게 됐는지 그 얘기는 대표님네 그 공동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합쳐서 해보겠다고 구성된 거잖아요. 이 마을 공동체 협의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다른 분들을 또 대표에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고 대표님 그 회장님 생각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선 육성지원 사업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서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쓰고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또 서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강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은 강사비 지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아무도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트워크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건 공동체 간에 마을 공동체들 네네. 간에 네트워크 파티요. 네네.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네트워크 파티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때 모여서 좀 다 함께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그럼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한마당, 그 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쉽게도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제가 봤었어요. 그 유튜브로 쭉 진행되는 거를요. 그때 토크쇼를 하셨는데 토크쇼에서 그 마을 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그때 회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 간의 어떤 협력, 연대, 그래서 네트워킹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를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올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뚝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딱 대해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 협의회입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 한마당 축제에서 봤는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한마당 행사에서 네. 세종 마을공동체 협의회가 뭐냐, 그런 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자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겠다라는 데 공감대를 좀 어느 정도 형성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에는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마을 공동체 팀에서 그 마을 공동체 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논의에 함께 하시던 분들과 또 새롭게 추진위원회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5차례에 걸쳐서 네.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하면서 회원의 자격이라던가 뭐 회비, 우리 모임의 성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결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0월 12일에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좀 으쌰으쌰 해갖고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성격들을 이렇게 역시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논의의 과정을 쭉 이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만드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 지금 그 창립총회 때 회장님으로 선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 협의회는 어떤 구조라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성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소통 전문가라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세종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제가 회의에 대한 경험을 좀 여러 번 했는데요.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MBTI 성격적으로는 E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외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늘 좀 뭔가 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회의에서는 이제 몇 분의 의견들을 좀 듣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가급적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좀 내가 이 모임에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시고 아마 함께 활동하게 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마을공동체 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같이 할 때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에 하고 있는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공동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 육성지원 사업 받는 사람들만 공동체는 아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또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의 공동체고 그럼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열어두는 게 조직의 건강성을 가져가는데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서 세종시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는 다 열어두었고요. 다만 어느 공동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들을 함께 받자라고 해서 5인 이상의 고유번호증을 가진 그런 조직에 한해서 받자라고 해서 그렇게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마을 공동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또 각각 속해 있는 마을 공동체 거기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유형에서 우리도 마을 공동체 협의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연락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신청하시면 그쪽에서 이제 보시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회 회원들이 현재 39개 마을 공동체가 들어와 있고요. 네. 39개의 공동체가 서로를 다 알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를 하면서 분과로 좀 쪼개보자. 그렇군요. 네. 지역으로 분과를 쪼개볼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쪼개볼까 하다가 세종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여서 관심사별로 우리가 모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마을 자치 분과 교육분과, 사회복지, 청년,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환경 이렇게 6개의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개의 분과를 좀 잘 조직해서 분과별로 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서로 연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행사도 개최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분과 조직 사업을 가장 우선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는 좀 정책을 펼치거나 제안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런 것들도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우선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 웃을 수 있고 행복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범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조직이 좀 안정화돼야 되고 조직 활동을 하시다 보면 또 새로운 활동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른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오셔갖고 이 시간에 나눔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세종 공동체 협의회에 박현숙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고 또 관심이 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랑 좀 교류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마을공동체 협의회의 박현숙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가기에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2 첫 방송이지만 대부분의 음악을 위로곡으로 준비했어요. 세종시 마을공동체협의회 회장님과의 인터뷰는 사전 녹음이었고요. 많은 고민도 있었어요. 추모 방송으로 하기에는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시간대라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음악을 이번 참사에 희생당하신 고귀한 생명들에게 바쳤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문화제가 있었어요. 세종시 여러 곳에 사시는 분들의 추모시 낭독과 자유발언이 있었고 추모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 4-5명씩 소모임으로 나눠 현재의 감정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손주를 둔 할머니, 의학 전문의 등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갖는 감정을 표현하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잘 모르는 누군가와 동일한 슬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참사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또 경험할 거라고 상상도 한 적이 없지만 현실은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해 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거짓 없이 밝혀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투명하게 조사되어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자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